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거입니다. 실례되는 질문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장제원 전 의원 부고 전해졌는데요. 본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조문 계획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을 좀 감안해 봐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그 조문을 하러 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사인의 정혜연 기자입니다. 그 헌재가 어쨌든 가처분을 각하했을 뿐이지 한덕수 미임령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2월 27일에 결정을 했고 한덕수 탄핵 기각 때도 다수 의견은 마은혁 미임령이 위헌이라고 했고 어제 헌재 사무처장도 확인을 했는데 그 공당으로서 좀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오히려 그 헌법을 지키라고 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촉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람이고 각종 판결에 있어서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좌파의 그런 논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헌을 했지만은 그거와 반드시 임명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N 조율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시한 그 중대결심 기대인데 혹시 당 차원에서 반응이나 대응 같은 무슨 중대결심을 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장, 최상목 부총리 같이 쌍탄핵하겠다라는 의지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 차원에서 좀 대안을 어떻게 하실지 우선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다고 탄핵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그런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채널A 부생입니다. 그 헌재 선고 전에 대통령 2명 후임 지명해야 된다고 지명 절차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칙적으로는 임기 만료 2달 전에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대행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또 그러한 제출이 탄핵 심판과 관련한 또 헌재 구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치적인 논란을 촉발하는 것을 꺼려해서 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2명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방금 이제 대행께서 선거 개정은 거부권 행사했다고 결정했어요. 또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소수주주 보호라든가 또 대주주의 그런 방만한 경영을 뭐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장되지 않은 그런 중소 중견 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 기업만 우선적으로 규율해서 이 조항의 이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했다 그런다면은 부결시킨 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없죠?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질문이? 아까 의장님이 추경 말씀하시면서 특정 경찰 특경비 이런 부분 좀 제외한 분들 저희도 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실적 추경안에는 특경비 이런 부분 좀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강의 안에는 아주 뭐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예산 항목 중에 검경의 뭐 수사비 복원이라든가 또 감사원의 감사비 복원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제출되면은 또 추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기각과 각하든 인용과 기각 각하든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선거기일날 방청 계획 있으실까요? 아마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청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2, 3일 날 본회의 열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3일 열기로 국회의장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총력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 같은 거는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이 차분히 기다리는 기조소에 딱 맞춰서 금주 의사 일정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거입니다. 실례되는 질문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장제원 전 의원 부고 전해졌는데요. 본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조문 계획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을 좀 감안해 봐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그 조문을 하러 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사인의 정혜연 기자입니다. 그 헌재가 어쨌든 가처분을 각하했을 뿐이지 그 한덕수 미임령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6월 27일에 결정을 했고, 한덕수 탄핵 기각제도 다수 의견은 마은혁 미임령이 위헌이라고 했고, 어제 헌재 사무처장도 확인을 했는데 그 공당으로서 좀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오히려 그 헌법을 지키라고 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촉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람이고, 각종 판결에 있어서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좌파의 그런 논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헌을 했지만은 그거와 반드시 임명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N 조율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시한 그 중대 결심 기대인데 혹시 당 차원에서 가능이나 대응 같은 게 무슨 중대 결심을 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장 수상목 부총리 같이 쌍탄핵하겠다라는 의지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 차원에서 대안을 어떻게 해서 중이죠? 우선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다고 탄핵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그런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채널A 부생입니다. 그 헌재 선고 전에 대통령 2명 후임 지명해야 된다고, 지명 절차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칙적으로는 임기 만료 2달 전에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대행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또 그러한 제출이 탄핵 심판과 관련한 또 헌재 구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치적인 논란을 촉발하는 것을 꺼려해서 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2명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관님 방금 이제 대행께서 선거 개정은 거부권인지 또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소수주주 보호라든가 또 대주주의 그런 방만한 경영을 뭐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 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상장되지 않은 그런 중소 중견 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 기업만 우선적으로 규율해서 이 조항의 이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다면은 부결시킨 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없죠? 다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질문이? 아까 의장님이 추경 말씀하시면서 특정 경찰 특경비 이런 부분 좀 제외한 분들 저희도 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10조 추경안에는 특경비 이런 부분 좀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강의 안에는 아주 뭐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예산 항목 중에 검경의 뭐 수사비 복원이라든가 또 감사원의 감사비 복원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제출되면은 또 추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기각과 각하 좀 인용과 기각 각하 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선거기일날 방청 계획 있으실까요? 아마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청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 3일날 본회의 열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3일 여기로 국회의장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총력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 같은 거는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이 차분히 기다리는 기조소에 딱 맞춰서 금주 의회 일정, 의사 일정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장제원 전 의원 보고 전해졌는데요. 본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조문 계획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을 좀 감안해 봐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그 조문을 하러 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사회
시사인의 정혜영 기자입니다. 그 헌재가 어쨌든 가처분을 각하했을 뿐이지 그 한덕수 미임령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2월 27일에 결정을 했고, 한덕수 탄핵 기각 때도 다수 의견은 마은혁 미임령이 위헌이라고 했고, 어제 헌재 사무처장도 확인을 했는데 그 공당으로서 좀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오히려 그 헌법을 지키라고 좀 집중한 권한대행한테 촉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람이고, 각종 판결에 있어서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좌파의 그런 논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헌을 했지만은, 그거와 반드시 임명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N 조율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시한 그 중대 결심 기대인데 혹시 당 차원에서 반응이나 대응 같은 게 무슨 중대 결심을 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장, 최상목 부총리 다시 쌍탄핵하겠다라는 의지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 차원에서 대안을 어떻게 해서 중이죠? 우선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탄핵이 기각되어서 직무에 복귀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다고 탄핵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그런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채널A 부생입니다. 그 현재 선거 전에 대통령 2명 후임 지명해야 된다고, 지명 절차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칙적으로는 임기 만료 2달 전에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대행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또 그러한 제출이 탄핵 심판과 관련한 또 헌재 구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치적인 논란을 촉발하는 것을 꺼려해서 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2명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관님 방금 이제 대행께서 선거 개정은 거부권인지 또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소수주주 보호라든가 또 대주주의 그런 방만한 경영을 뭐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 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상장되지 않은 그런 중소 중견 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 기업만 우선적으로 규율해서 이 조항의 이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다면은 부결시킨 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없죠?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질문이? 아까 의장님이 추경 말씀하시면서 특정 경찰 특경부 이런 부분 좀 제외한 분들 우리도 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10조 추경안에는 특경부 이런 부분 좀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강의 안에는 아주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예산 항목 중에 검경의 수사비 복원이라든가 또 감사원의 감사비 복원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제출되면은 또 추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기각과 각하 중 인용과 기각 각하 중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선거기일날 방청 계획 있으실까요?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청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 3일날 본회의 열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3일 여기로 국회의장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총력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 같은 거는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이 차분히 기다리는 기조소에 딱 맞춰서 금주 의회 일정, 의사 일정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장제원 전 의원 보고 전해졌는데요. 본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조문 계획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을 좀 감안해 봐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그 조문을 하러 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사인의 정혜연 기자입니다. 그 헌재가 어쨌든 가처분을 각하했을 뿐이지 한덕수 미임령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2월 27일에 결정을 했고 한덕수 탄핵 기각 때도 다수 의견은 마은혁 미임령이 위헌이라고 했고 어제 헌재 3사장도 확인을 했는데 그 공당으로서 좀 마은혁
임명하라고 오히려 그 헌법을 지키라고 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촉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람이고 각종 판결에 있어서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좌파의 그런 논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을 했지만은 그거와 반드시 임명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N 조율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시한 그 중대 결심 기대인데 혹시 당 차원에서 반응이나 대응 같은 게 무슨 중대 결심을 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장, 최상목 부총리 같이 쌍탄핵하겠다라는 의지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 차원에서 대안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다고 탄핵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그런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채널A 부생입니다. 그 현재 선거 전에 대통령 2명 후임 지명해야 된다고, 지명 절차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칙적으로는 임기 만료 2달 전에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대행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또 그러한 제출이 탄핵 심판과 관련한 또 헌재 구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치적인 논란을 촉발하는 것을 꺼려해서 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2명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방금 이제 대행께서 선거 개정은 거부권인 것 같다고 또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소수주주 보호라든가 또 대주주의 그런 방만한 경영을 뭐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장되지 않은 그런 중소중견 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 기업만 우선적으로 규율해서 이 조항의 이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했다 그런다면은 부결시킨 후에 자본시장법 개정
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없죠?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질문이? 예. 아까 의장님이 추경 말씀하시면서 특정 경찰 특경부 이런 부분 좀 제외한 분들 저희도 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10조 추경안에는 특경부 이런 부분 좀 제외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강의 안에는 아주 뭐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예산 항목 중에 검경의 뭐 수사비 복원이라든가 또 감사원의 감사비 복원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제출되면은 또 추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기각과 각하좀 인용과 기각 각하 중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선거기일날 방청 계획 있으실까요? 아마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청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기 민주당이 2, 3일날 본회의 열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3일 열기로 국회의장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총력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 같은 거는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이 차분히 기다리는 기조소에 딱 맞춰서 금주 의사 일정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거입니다. 실례되는 질문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장제원 전 의원 부고 전해졌는데요. 본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조문 계획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을 좀 감안해 봐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그 조문을 하러 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사인의 정혜연 기자입니다. 그 헌재가 어쨌든 가처분을 각하했을 뿐이지 한덕수 미임령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2월 27일에 결정을 했고 한덕수 탄핵 기각 때도 다수 의견은 마은혁 미임령이 위헌이라고 했고 어제 헌재 사무처장도 확인을 했는데 그 공당으로서 좀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오히려 그 헌법을 지키라고 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촉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람이고, 각종 판결에 있어서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좌파의 그런 논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만약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헌을 했지만은 그거와 반드시 임명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N 조율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시한 그 중대 결심 기대인데 혹시 당 차원에서 반응이나 대응 같은 게 무슨 중대 결심을 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장, 최상목 부총리 같이 쌍탄핵하겠다라는 의지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 차원에서 대안을 어떻게 해서 중이죠? 우선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다고 탄핵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그런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채널A 부생입니다. 현재 선거 전에 대통령 2명 후임 지명해야 된다고, 지명 절차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칙적으로는 임기 만료 2달 전에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대행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또 그러한 제출이 탄핵 심판과 관련한 또 헌재 구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치적인 논란을 촉발하는 것을 꺼려해서 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2명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방금 이제 대행께서 선거 개정은 거부권인지 또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소수주주 보호라든가 또 대주주의 그런 방만한 경영을 뭐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 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상장되지 않은 그런 중소중견 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 기업만 우선적으로 규율해서 이 조항의 이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했다 그런다면은 부결시킨 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없죠? 다 거기
거기서 거기 같은데 질문이. 아까 의장님이 추경 말씀하시면서 특정 경찰 특경비 이런 부분 좀 제외한 분들 저희도 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10조 추경안에는 특경비 이런 부분 좀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강의 안에는 아주 뭐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예산 항목 중에 검경의 뭐 수사비 복원이라든가 또 감사원의 감사비 복원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제출되면은 또 추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기각과 각하좀 인용과 기각 각하 중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선거기일날 방청 계획 있으실까요?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청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기 민주당이 2, 3일날 본회의 열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3일 열기로 국회의장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총력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 같은 거는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이 차분히 기다리는 기조소에 딱 맞춰서 금주 의회 일정, 의사 일정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장제원 전 의원 보고 전해졌는데요. 본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조문 계획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을 좀 감안해 봐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그 조문을 하러 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사인의 정혜연 기자입니다. 그 헌재가 어쨌든 가처분을 각하했을 뿐이지 그 한덕수 미임령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2월 27일에 결정을 했고 한덕수 탄핵 기각 때도 다수 의견은 마은혁 미임령이 위헌이라고 했고 어제 헌재 사무처장도 확인을 했는데 그 공당으로서 좀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오히려 그 헌법을 지키라고 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촉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마은혁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람이고 각종 판결에 있어서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좌파의 그런 논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헌을 했지만은 그거와 반드시 임명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N 조율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시한 그 중대 결심 그 기대인데 혹시 당 차원에서 반응이나 대응 같은 게 무슨 중대 결심을 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장, 최상목 부총리 같이 쌍탄핵하겠다라는 의지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 차원에서 대안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탄핵에서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다고 탄핵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그런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채널A 부생입니다. 현재 선거 전에 대통령 2명 후임 지명해야 된다고, 지명 절차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칙적으로는 임기 만료 2달 전에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대행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또 그러한 제출이 탄핵 심판과 관련한 또 헌재 구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치적인 논란을 촉발하는 것을 꺼려해서 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2명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관님 방금 이제 대행께서 선거 개정을 거부권인지 또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소수주주 보호라든가 또 대주주의 그런 방만한 경영을 뭐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장되지 않은 그런 중소 중견 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 기업만 우선적으로 규율해서 이 조항의 이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다면은 부결시킨 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없죠? 다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질문이? 아까 의장님이 추경 말씀하시면서 특정 경찰 특경비 이런 부분 좀 제외한 분들 우리도 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10조 추경안에는 특경비 이런 부분 좀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강의 안에는 아주 뭐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예산 항목 중에 검경의 뭐 수사비 복원이라든가 또 감사원의 감사비 복원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제출되면은 또 추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기각과 각하 좀, 인용과 기각 각하 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선거기일날 방청 계획 있으실까요? 아마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청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기 민주당이 2, 3일날 본회의 열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3일 여기로 국회의장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총력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 같은 거는 네,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이 차분히 기다리는 기조소에 딱 맞춰서 금주 의사 일정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